웰빙 한방 이야기. 이 시간 진행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 중의학대학과 대학원에서 한의학을 연구한 난치병 치료 전문 달빛 한의원의 김동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감기 말씀을 드리다가요, 생강이 추운 감기에 좋고 또 생강이 위가 냉하거나 추운 감기가 들려서 먹지를 못하고 토해낼 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구토가 일어나 가지고 무엇을 계속 토해낼 때 그것을 가라앉히는 약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다 드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숟갈로 조그만 티스푼으로 자주 먹이는 거죠. 2분마다 5분마다 이렇게 10분마다 이렇게 하면서 자주 먹이는 겁니다. 그거를 몸에 좋은 것이라고요 한 번에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왈칵 다시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감기 만병의 근원이죠. 경우 수가 다양하고요, 변화가 무쌍하고요, 변화 발전이 무쌍한 병변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한약적으로 보면 어떻다고 그랬죠? 추운 감기가 있고 더운 감기가 있다. 겨울에는 주로 어떤 감기가 걸리겠습니까? 겨울에는 주로 추운 감기에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의학적으로는요, 이 추운 감기를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하나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저절로 식은땀이 나나 안 나나, 몸에서 실실 식은땀이 나는 경우와 감기가 걸렸는데 몸에서 땀은 전혀 안 나고 피부가 바삭바삭 건조하고 열이 나는 이런 감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한의원에 가실 때요,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내가 감기 걸렸는데요, 이게 몸에서 힘이 들면서 땀이 납니다 하는 것과 땀이 전혀 안 나고요, 몸이 아주 건조하고 열만 납니다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달라지겠습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스스로 땀이 나고 안 나고는 완전히 그 일어나는 기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요, 한의원에 오실 때 참 이 중요한 정보가, 의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요, 가능하면 이 환자분들하고 아주 친하고 집안 생활, 개인의 병력, 인간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들까지 많이 알을수록, 여기 말로 말하면 패밀리 닥터처럼요,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을 많이 알을수록 그 치료에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이 두 감기는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감기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다시, 감기는 사기가, 나쁜 기운이 즉 우리 몸의 체표에, 피부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추운 감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 추운 기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몸을 다 수축시키고 막아버린다 그랬죠. 따라서 당연히요, 우리 땀구멍도 막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추운데 다 움츠려들고 우리 몸에서 막아버리고, 그런데 그런 추운 감기 걸렸는데 땀이 비실비실 난다는 건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 몸이 체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체표를 지키는 기운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양기라고도 하고요, 양기 중에서도 위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위할 때 위자입니다. 지키는 기운, 우리 몸을 지키는 기운이 따로 나와 있어서 체표에서 우리 몸의 땅구멍을 조절하고 막기도 하고 열어놓기도 하고 사기가 들어온 것을 막기도, 말하자면 수문장 같은 역할들이죠. 수위들 같은 역할들을 하는 기운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운들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우리의 관문을, 사대문을 장악을 못하고요, 조절을,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스스로 흘러나와 버리는 겁니다.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땀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흘리고 싶어서 흘린 땀이라면 이거는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내 몸의 기능이, 내 몸의 기운이 떨어져서요, 우리 몸을 지키는 위기들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 몸의 체표를 장악하지 못하고, 이미 뭡니까? 사대문과, 즉 우리 몸의 관문들이 사기에, 손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열려서 우리 몸 안에 것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감기 치료와
또는 땀이 전혀 나지 않는 감기 치료는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식은땀이 뭐 많이 나든 적게 나든 비식비식 어느 분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비식비식 땀이 납니다. 감기 걸렸는데 식은땀이요. 이건 벌써 뭡니까? 이분의 위기가 약한 상황이로구나. 몸을 지켜주는 양기 중에 하나인 위기가 약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양기를 돋궈주는 약을 쓰면서 땀을 살짝 흘려서 사기를 내쫓는, 그리고 그 우리 몸이 땀을 흘려서 상한 진액을 보호하는 이런 세 가지 방면에서의 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요,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감기는 그 변화가 사람마다 다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크게 두 가지, 또 추운 감기 중에서도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요, 이렇게 땀이 나는 감기든 땀이 나지 않는 감기든 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 치료법의 근본은 땀을 내서 사기를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내면 좋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면 땀을 흠뻑 낼 거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을 배우기 전에요. 그런데요, 감기 전문서적인 2000년 전에 쓰여진 상한론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땀을 살짝 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를 걸려서 땀을 흠뻑 내신 분들 있습니까? 저도 어려서는 그랬습니다. 땀을 흠뻑 내고는 감기가 싹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땀을 너무 흘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나든, 저는 늘 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재를 먹고는 뚫어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준경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감기를 치료할 때 땀을 흘림에 있어서 살짝 흘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는요, 잘못된 한의학 상식이 들어와 가지고요, 감기에 땀을 흘리는 걸 맞는데 바짝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입니다. 특히 감기 걸려서 땀을 내겠다고 한중막 같은 데 들어가셔 갖고요, 땀을 흠뻑 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노약자분들께서요, 이런 일을 하신다면 이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든요, 감기 들려서 한증막에 들어가서 땀을 내는 것은 저는 의사라서 잘못된 것이니까 주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물론 땀을 살짝 흘리라고 해서 사람마다 그럼 어느 정도냐, 객관적인 지표를 말하라, 이건 좀 곤란하죠. 땀이 그러나 무르르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축이 젖을 정도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이 많이 찌고 물집이 많다 그러죠. 이렇게 피팅피팅 물살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땀을 좀 많이 흘려도 당연히 큰 무리가 없겠죠. 근데 저와 같이 좀 마른 편인 사람들이 땀을 이렇게 모를르지 흘려서 흠뻑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우리 몸에 진액이 상해가지고 그 자체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땀을 흘리는 것은 맞는다, 그런데 흠뻑 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올 겨울에요, 혹시나 감기 걸리시면 안 되겠지만요, 감기를 걸려서 감기약을 혹시 복용하시게 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기약을 복용하고 옛날 2000년 한의학 책에 보면, 상한론에 보면요, 몸을 따뜻하게 이불을 두텁게 덮고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땀을 살짝 흘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흠뻑 흘려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요, 추운 감기가 걸렸는데도요, 땀이 전혀 안 나고 피부가 바삭바삭 건조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는 우리 몸이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이미 뭡니까, 우리 몸에 국경에서 분쟁이 붙은 건지, 그 국경을 통제한 겁니다. 우리 몸 스스로. 바깥에 있는 것들 절대 이 근처로 오면 안 돼.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은 이 국경 근처로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땀이 전혀 안 나는 거죠. 통제해버린 겁니다. 어떤 것도 들락날락하지 못하고, 지금 국경이 비상상황이야 하고 통제를 해버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아무런 진액이나 아무런 땀도 흘리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몸에서 질서 있게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땀이 혼자서 제멋대로 흘러나오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바삭바삭 소리가 날수록 열이 나면서 우리 몸에 피부가 전혀 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기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인데 왜 감기 걸리면요 도리어 기침을 하게 되고요 열을 동반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일 다시 살펴볼까 합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충만한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현이었습니다.